수학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면 다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요소다. 궁극적으로는 다 잘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수학에 잘 이렇게 접근이 잘 안 되는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그거는 뭔가 접근이 잘못돼서 그래요. 예를 들면 연산 같은 건 싫어하니까 연산을 잘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연산도 이제 미니 퀴즈 대회 이렇게 해서 하루에 작은 숫자 가지고 이렇게 조금 섬세하게 이렇게 끌어올려주면 연산도 곧잘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바로 암산으로 넘어가야 돼.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더라고. 대표적으로 이제 학습지 수학이라는 게 하루에 뭐 한 두세 페이지? 그럼 문항수로 따지면 20, 30개를 해서 일주일 동안에 한 뭐 200문항 정도를 푸는 그런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쥐약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루에 5개 정도만 해야 된다. 4개 정도는 쉬운 거. 왜 된다고 확인이 되면 약간 딸깍 조금 수준을 높여줘야지. 도전까지 주고. 쉬운 문제도 조금씩 이렇게 난이도를 높여주고 도전까지도 난이도를 높여주는데 하루에 5문제 정도가 넘어가면 좀 그게 당연히 아이가 붙잡혀서 그 문제를 풀려고. 근데 사실 그거 하는 이유가 이제 부모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방문 교사가 적당히 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터치를 해주고 애가 이제 일주일 동안 알아서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30문항, 40문항을 해결하기를 기대하는 거거든. 잘 안 돼. 되는 애들이 있어. 되는 애들이 있는데 내가 보기엔 극소수야. 근데 그냥 학습지 선생님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이제 약간 부담을 떠넘기는 거야. 그거는 바람직한 태도인 것 같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4문제 쉬운 거, 1문제 도전까지 요거를 꼬박꼬박 매일 터치를 해주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해줘야지. 어이 잘했어. 오 이런 문제도 풀었어. 이렇게 하면서 끌고 가면요 연산은요 되게 사실 쉽게 하고 그 영재 아이들은 사실 연산은 뭐 조금만 하고 그 다음에는 높은 차원의 이제 그 터치를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요번에 그 출판한 책, 그 책에 조금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사실은 뭐 수학 학습법 이런 식으로 붙여놨는데 그거는 좀 책을 좀 많이 팔라는 의도고 실제로는 뒤에 있는 챕터 3개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반적인 그 영재 양육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 뒷부분에 수학 거기에 가서는 그 5분 미니 퀴즈에 대한 것, 뭐 연산에 대한 것들 좀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그거를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원칙이 있는 거예요, 원칙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재미를 놓치지 않게 하려면 4문제에 쉬운 문제를 곧잘 풀면서 그걸 막 칭찬을 해주면서 빌드업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문제는 다소 풀 수 있을까? 뭐 좀 어려울까? 뭐 틀릴 수도 있겠는데 그런 문제를 주고 이제 틀려도 괜찮다 이게 틀리면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뭐 답이 조금 이상해요. 뭐 이렇게 하고 결국은 이제 답을 내면 칭찬해주고 그걸 해서 연산을 끌어올리고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암산을 자꾸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필사를 강조한단 말이야 자꾸. 근데 그게 또 이제 수학을 잘 못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부작용이 있습니다. 필사를 자꾸 강조하면 애들이 뭐 아직 소근육이 발달되지도 않고 이제 귀찮고 그리고 자기가 실수하는 걸 흔적을 나는 게 되게 싫어해요. 애들이. 특히 영재들은 더 심해. 그게. 자꾸 필사를 강조하면 안 됩니다. 암산을 해서 맞으면 괜찮아. 그리고 이제 자꾸 오답이 자꾸 나오면 숫자를 좀 작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게 또 조금 지나면 그게 또 극복이 되고 해서 연산은 사실 되게 아주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뭔지 아세요? 뭐 학습지 뭐 이런 거 던져주고 그냥 계산기 주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럼 애들이 풀어보고 확인하거든. 그럼 금방 이 오답이 잡혀요. 그럼 이제 이 엄마들이 그 마인드가 수학 문제 있으면 자기가 이렇게 자꾸 평가자를 하려고 그래. 아니 그건 학교 가서 특정한 시기에 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되잖아. 그럼 문제가 있으면 답지 혹은 계산기를 주는 게 맞아요. 그럼 애들이 그걸 무의미하게 답지를 옮겨 적거나 계산기를 해가지고 계산하고 찍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 뭐야?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니까 그런 거지. 근데 4문제, 5문제 푸는데 그러라고 해도 안 그래. 내가 풀어보고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지.
그 과정이 사실 연산을 빠르게 해결하는 하나의 길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곧잘하면요. 그 다음엔 조금 더 큰 수를 가지고 놀아봐. 큰 수를 가지고 놀라면 또 오류가 나오잖아. 그러면 계산기로 확인해봐. 그러면요. 꽤 큰 수도 곧잘곧잘 이렇게 빨리 풀고 실수 안 해. 그리고 암산을 자꾸 시켜야 돼. 암산을 해야지 이제 중학교 가서 사실은 훨씬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중학교 가서는 숫자가 크진 않아요. 하지만 그게 문자 앞에 붙어 있는 개수 형태로 나타나거든. 그러면 동류항을 찾아가지고 동류항을 하나로 한 항으로 묶어줘야 되거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개수들을 더하고 빼고 해서 정리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막 필산으로 쓰려다 보면 애들이 이게 머리가 복잡해지고 혼란스럽고 이게 주의력이 흐트러지면서 오답이 나와요. 근데 암산이 초등학교 때 잘 이렇게 정착되어 있는 애들은 그 암산으로 풀면 안 돼요. 그러면 전반적인 이렇게 수식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되게 빠르면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암산이 중요합니다. 필산보다 암산이 더 중요해요. 근데 그 어른들은, 부모들은, 선생님들은 얘가 이제 틀리니 안 되니 자꾸 모니터링 하고 싶어가지고 얘가 자꾸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싫은 거야, 필산이. 자기 실수를 자꾸 지적받을 수 있는 거리를 자기는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 되는 거고, 어른들은 얘를 들여다보고 싶으니까 잘하는지 못하는지, 또 틀린 거 있으면 막 지적질하고 싶고, 막 이래서 자꾸 시키는 거고, 애들은 그래서 싫은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애들이 수학을 본능적으로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수학 애들이. 수학이 제일 자주 보이는, 숫자라는 게 제일 자주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의미가 제일 분명하게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좋아하는 게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한테 조금 자극을 주면 이거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거 하고 싶어 해. 그러면 그걸 조금 시켜주면서 잘한다고 자꾸 칭찬해주면요. 당연히 좋아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연산에 시시해. 그 다음이 뭐지? 그렇게 되면 사실 수학을 다 좋아하게 만들 수 있거든. 근데 수학을 싫어하게 만드는 방법은 그 원인은 뻔하지 뭐. 자꾸 연산 억지로 많이 시키고 틀렸다고 자꾸 지적질하고 그리고 얘가 자연스럽게 나 이것도 하고 싶어요 저거 싶어요 이렇게 이걸 디벨롭을 해줘야 되는데 되든 말든 막 어거지로 막 진도를 빨리 빼고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하고 야 다른 애는 중학교과 하고 있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뭐라 그럼 수학 싫어하죠. 본성적으로 아이들은 수학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희한하게 싫어하게 만드는 부모들이 무척 많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학원에 던져버리고 학원은 그런 또 폐해가 있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는 워낙 절대적으로 한국 아이들이 다른 나라 아이들 그래도 뭐 중국이나 인도보다는 덜한 것 같긴 한데 중국하고 인도 굉장히 살인적이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렇게 유럽 애들이나 저 북미 애들보다 훨씬 시간 투입량이 많으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우리 애들이 이제 수학을 더 잘하죠. 잘하고 아주 최고의 수준에 있는 애들도 꽤 잘하고 그렇긴 한데 그에 비해서 너무 이제 로스가 많은 거지. 그 시간의 상당 부분은 좀 더 깊이 있는 혹은 폭넓은 독서 시간에 투입하는 게 맞고 그게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국제적인 활동을 할 적에 당연히 능력으로서 발휘될 수 있고 또 뭐 직업적으로 볼 때도 훨씬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수학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하니까 그걸 효과적으로 잘 수학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면 다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수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전히 생각하죠. 하지만 작은 시간을 투입하고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재밌게 공부하고 자신감을 잃지 않게 하고 그것이 중요하다.